요즘 약간 증시도 좋고 하니까 유동성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요즘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 러쉬를 하러 가는 게 좀 느껴집니다. 가장 우리 친숙한 사례로 한국 기업들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야놀자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야놀자라는 기업은 대표적인 여행 관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박, 예약, 토탈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야놀자. 요게 이제 7월에 미국 상장 준비 중입니다. 나스닥으로 갈지 뉴욕증권거래소로 갈지 모르겠지만 미국 상장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확실히 미국 증시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IPO 붐이 보통 강세장일 때 나오지, 뭐 약세장일 때는 기업들이 상장을 다 미룹니다.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면, 한국에도 막 공모주 붐 불잖아요. 청약 붐, 주식 신규 상장주들이 막 많아질 때 생각해보시면 증시가 되게 뜨겁고 유동성이 막 넘쳐나고 약간 이런 시기인데, 지금 이런 소식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증시 강세장이 이어지고 하반기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도 커지면서 기업들이 하나둘 지금 상장시켜서 몸값 높게 받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놀자 같은 또 한국 기업도 이미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미 미국의 법인도 다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야놀자의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입니다. 24.3% 최대 주주로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고, 참고로 쿠팡도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쿠팡도 소프트뱅크가 그 당시 대주주로서 미국에 상장을 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소프트뱅크 같은 큰 손이 뒤에 있으니까 미국 상장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도 높게 받게 하려고. 그래서 기업 가치 10조면요, 제가 그냥 한국 기업이니까 비교해보자면 진짜 높은 겁니다. 코스피로 치면 한 30등 40등권입니다 기업 가치 10조.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비슷한 기업들 잘라온 건데, 한 30등권에 SK텔레콤 같은 통신사 있고, 카카오뱅크가 10조 정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 10조 정도 되거든요.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미국에 상장되면은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되도록이면 미국 증시에 가서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미국 증시는 거래가 수월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참고로 쿠팡도 2021년에 증시 과열 막 뜨거울 때 상장을 해서 100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40조 원인데, 쿠팡의 기업 가치가 지금 코스피로 온다면 10등권에 들어올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 가면 확실히 이렇게 몸값도 잘 받으니까 몰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기도 한 것 같은데,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서로 오려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지만 네이버 웹툰도 6월 이제 나스닥 IPO 이제 6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큰 문제 없으면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커도 벌써 나왔더라고요. WBTN, 웹툰, 외우기도 쉽죠. 미국에서는 이 웹툰을 되게 핫하게 보고 신선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외신들도 관심이 되게 많던데,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 한 5.5조 정도 전망하고 있다던데, 올 초까지만 해도 신규 상장 소식이 뚝 끊겼다가 요즘 다시 너도나도 IPO 준비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강세장과 유동성 붐에 대한 시그널들이 아닌가, 좋은 측면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기업들에 좋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지 않나 싶고요. 요것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 거래소 양대산맥이 뉴욕 거래소랑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거래소. 증시가 근데 좋아지고 막 기업들 지금 상장 몰리니까 텍사스에서도 이제 우리가 증권거래소 하나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이나 나스닥에만 상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텍사스 증권거래소로도 와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자체가 기업들 상장 붐 수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각종 규제 다 풀어줄 테니까 기업들 우리 텍사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라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참고로 텍사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엑소모빌, 테슬라, 아메리칸에어, AT&T 굵직한 기업들이 텍사스에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여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유동성 붐에 대한 신호가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뉴욕 거래소나 나스닥에서 규제가 너무 빡세져가지고 너무 규제가 타이트해져서 미국 기업들이 상장할 때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수혜를 가져오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던 텍사스에서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유동성 증가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또 밈 주식,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전설적인 밈 투자자 요 분입니다. 키스길이라는 요 분이 2021년 이 코로나 유동성 때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으로 이제 떼돈을 벌어가지고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이제 3년 만에 유튜브 라이브 복귀 방송을 키니까 라이브 시청자가 무려 65만 명.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웬만한 뭐 콘서트도, 우리나라 콘서트 꽉꽉 차야 뭐 3만 명, 5만 명 이럴 텐데 65만 명이 이 방송을 보러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지금 유동성이 살아있는가, 심리가 뜨거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오죽하면은 이 트레이더 방송을 월가나 헤지펀드도 다 봤을 것이다 라고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그 댓글에도 막 달려있던데 워낙 영향력이 큰 거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신처럼 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워낙 트레이딩으로 큰 돈을 벌었으니까 다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혹시 뭐 투자 팁을 알려주나, 종목 찍어주나 이러고 들어갔겠죠. 그런 인원들만 65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킨다는 소식에 40% 폭등했다가 방송하면서 40% 폭락하고 아주 난리 났는데, 이 개별 주식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지금 증시나 자산시장에 벌써 이제 뜨거운 조짐들이 관찰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동성 관련 이슈들이 계속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셔도 글로벌 유동성은 이제 막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글로벌 유동성은 벌써 사상 최고치를 근접 중입니다. 곧 있으면 사상 최고치 그냥 뚫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M2라고 한 거고, 여기 조그맣게 적어놨지만 미국부터 뭐 주요 국가의 유동성을 합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 오랫동안 했고 고금리 유지됐고, 그러니까 돈이 걷어들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상은 여기 보시면 하나도 돈은 회수가 안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미 시중에 풀려 있는 전 세계 유동성은 줄어들긴커녕 지금 늘어나고 있고 고점을 뚫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얼마나 지금 다시 확장되고 있고 돈이 풀리고 있는지. 금리 높아지니까 뭐 주식 떨어져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냉정하게 봤을 때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은 회수되기는커녕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냥 억지로 늘어나는 걸 좀 눌러놨을 뿐이다 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동성 활발, 거래 활발 수혜주는 미국의 나스닥 거래소도 상장이 돼 있고요. 티커 NDAQ 나스닥도 상장돼 있고, 이런 주식도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모회사 ICE라 그래가지고 요게 두 개도 증시 강세장 수혜주이기도 한데,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중소형주들도 보시면 이런 로빈후드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 버는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도 있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 거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돈 버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도 있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모아놓은 ETF도 강세고, 마이크로스트레치라는 비트코인만 열심히 모으고 있는 그런 기업도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물론 추천은 아닙니다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래서 이번에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나 미국판 최대 투자 커뮤니티 레딧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소식 업데이트 드리는데, 아무래도 올해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에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복귀하고 암호화폐 거래 많이 하고 주식 거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 버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웃는 기업들, 마치 또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돈 벌듯이 그런 거래소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드디어 캐나다, 유럽 줄줄이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됐습니다. 굵직한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작했어요. G7 중에 처음 금리 인하 스타트 끄는 게 캐나다고, 이제 곧이어 유로존, 유럽도 시작했고, 미국도 당장 6월은 안 하겠지만 여차하면 7월, 9월이 지금 유력하죠. 근데 이제 이미 시장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 금방 갑니다. 6월에서 우리 조금 여름 휴가 갔다 오시면 9월인데요. 9월 되면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 벌써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는 기대감이니까 유동성 기대감이 계속 커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번에 조금 놀라웠던 거는, 유럽은 이번에 인플레랑 경제 전망치를 상향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내릴게요 했는데 같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정작 금리를 내려놓고 올해 인플레 근데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경제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져서 인플레가 잡혀서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상 인플레 높아지더라도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는 와중이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더 나빠지기 전에, 혹은 혹시 모를 충격 같은 게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사실상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끝까지 잡는 걸 포기했다, 인플레와의 싸움을 종료했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또 시장에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좀 더 봐야겠죠. 한 번 인하한 것 같고 뭐 너무 설레발을 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음모론인데요, 요거는 약간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을 도와서 선제적으로 경제 부양을 시키고 있다라는 약간의 음모론적인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유럽이 트럼프가 재선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정말 많이 말했습니다. 이 유럽은행 총재가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최악을 대비했단다 이렇게 아예 언론에 나와서 말할 정도로 트럼프가 되면 막 이렇게 유럽한테 군사비 뭐 지원도 안 해준다 그러고 막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유럽 측에서는 바이든 쪽을 좀 선호하는 그런 걸 노골적으로 표현해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무너지거나 쇼크가 오면은 바이든 재선이 어렵다고 보고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금리 내려줘가지고 공조해서 미국과 공조해가지고 같이 경제 띄우기, 증시 자산 시장 띄우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오죽하면은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경기 침체나 쇼크가 온 것도 아닌데 지금 이례적으로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얘기가 나와 있을 정도로 지금 유동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돈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 내리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초만 해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내린 중앙은행 비율이 38%였는데 이제 5월달 41%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반기 가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도 10월 전후 얘기하고 있긴 하던데 가봐야 알겠지만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끝판왕 미국도 사실상 유동성 증가 전환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6월부터 돈 거두는 규모 본격적으로 축소한다. 혹시 모를 충격이 오지 않도록 유동성 고갈 현상도 막겠다 해서 양적 긴축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말로 돈 거두기도 조금 천천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우호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신호를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친 바이든 대표 인사라고 불리는 폴 크루그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이라고도 불리는 이분 입장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보시는 분인데 확실히 민주당 쪽이고 친 바이든 인사 쪽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번 주에 갑자기 입장을 변합니다. 불과 올해 초만 해도 미국 경제 너무 좋다. 1990년대 이후 최고의 상태다라고 하면서 막 바이든 행정부가 잘해가지고 인플레도 잘 잡았고 경제가 좋아서 약간 재선 도움 주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립 서비스를 했는데 갑자기 4개월 만에 이제 큰일 났다.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인플레 집착 멈추고 지금 침체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집착을 멈춰라. 고금리 부담으로 침체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친 바이든 대표 인사도 이제 공식 석상에서 뉴욕타임즈 대표 기고 글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많이들 외신에서 다시 재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금리 압박, 인하 압박이 이제 우회적으로 또 표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9월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연준도 이제 슬슬 쇼크가 오기 전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면서 또 내릴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동성 활발해지고 금리 인하 수혜가 되면 증시 위험자산 선호는 높아질 테니까 대표적으로 나스닥 혹은 우량주를 같이 모아 가셔서 조정이 올 때든 올해는 조금 팔기보다는 보유 측면으로 관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관점에서 유동성 장세 대비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갈수록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조금 더 욕심 난다고 하면은 유동성이나 거래가 활발해질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저도 소액으로 배분해놨어요. 이런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돈 버는 기업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중소형주라서 변동성 크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장 러시도 슬슬 이제 부활하는 것 같고 공모주 붐, IPO 붐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유동성 관련 이슈들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